김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은 바삭하고 짭짤한 맛으로 밥 한 숟갈에 올리거나 김밥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재료죠. 김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에요. 이 작은 해조류는 영양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비타민 A, B12, C와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 정말 좋아요.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우리 몸의 대사와 뇌 기능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하지만 이 김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관절염과 치매,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는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섭취법과 함께 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소개하고 왜 이 조합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김을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김은 항산화제와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를 돕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은 암 같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와카메 같은 갈색 해조류는 베타카로틴과 푸코잔틴 같은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김에는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타우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요. 타우린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해조류를 많이 먹는 지역의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또 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DHA와 EPA는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육류보다 해조류에서 더 건강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요. 식물성 오메가3라 소화도 더 잘 된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은 특히 요오드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먹으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김 한 장, 그러니까 약 2g 정도의 40에서 5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어요. 성인의 하루 권장 요오드 섭취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인데 김을 몇 장만 먹어도 이 양을 쉽게 넘길 수 있죠. 게다가 일부 김은 비소나 납 같은 중금 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는 갑상선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나이대라서 이런 점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3가지를 알아볼게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소화가 민감한 분들은 꼭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첫 번째 조합은 김과 해산물이에요. 해산물, 예를 들어 참치, 연어, 새우 같은 음식은 자연적으로 요오드가 많아요. 100g의 참치에는 약 35에서 5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죠. 그런데 김 한 장에도 비슷한 양의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으니 김밥에 참치를 넣어 먹거나 김과 생선구이를 함께 먹으면 하루 요오드 섭취량을 훌쩍 초과할 수 있어요. 요오드가 너무 많으면 갑상선이 과도하게 활동하거나 반대로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요오드 과다로 인해 균형이 깨지면 피로, 체중 변화, 심지어 심장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김과 해산물 조합을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김을 먹을 때는 채소나 곡물 같은 요오드가 적은 음식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김밥에 아보카도나 당근을 넣으면 요오드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과 영양을 챙길 수 있죠. 두 번째 조합은 김과 우유나 유제품이에요.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에도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일부 나라에서는 우유에 요오드를 첨가하기도 하죠. 한 잔, 그러니까
250ml의 우유에는 약 50에서 100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김을 먹고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요오드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제품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데 김의 짭짤하고 자극적인 맛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상은 소화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 이 조합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유 대신 김을 먹을 때는 물이나 허브차 같은 중성적인 음료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따뜻한 녹차나 캐모마일 차는 김의 맛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소화에도 좋아요. 세 번째 조합은 김과 요오드 첨가 식품이에요. 요즘 식단에는 요오드 첨가 소금, 빵, 심지어 일부 보충제까지 요오드가 포함된 식품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요오드 첨가 소금으로 밥을 짓고 그 위에 김을 올려 먹으면 요오드 섭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특히 다이어트 보충제나 멀티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그 안에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요오드 과다 섭취는 갑상선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김을 먹을 때는 요오드 첨가 식품을 피하거나 일반 소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요오드 첨가 소금 대신 천일염을 사용하면 요오드 섭취를 조절할 수 있죠. 이제 제목에서 언급된 암, 관절염, 치매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암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요오드 섭취가 갑상선 암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했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일 김을 먹는 사람들이 드물게 먹는 사람들보다 갑상선 암 위험이 약 1.7배 높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연구는 주로 갈색 해조류를 대상으로 했고 우리가 흔히 먹는 김, 그러니까 노리는 요오드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안전한 편이에요. 다만 히지키라는 해조류는 비소 같은 중금속 함량이 높아서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노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또 김 자체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항산화제가 많아서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관절염은 염증과 관련된 질병인데 김은 항산화제와 항염증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오드 과다 섭취로 인해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 간접적으로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김을 적당히 먹고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호두나 치아씨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김을 샐러드에 넣고 호두를 뿌려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에 포함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관절의 윤활액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알긴산은 점성이 있는 성분으로 관절 연골의 쿠션 역할을 돕는다는 가설이 있죠. 그래서 적정량의 김 섭취는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치매는 뇌 건강과 관련이 깊은데 김은 비타민 B12를 포함하고 있어서 뇌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오드 과다 섭취는 고혈압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뇌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블루베리나 녹차 같은 음식과 함께 김을 적당히 먹는 게 좋아요. 아침에 김을 먹고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면 뇌 건강에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죠. 김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김 섭취량은 하루 한두 장으로 제한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한 영양소를 얻으면서도 요오드 과다를 피할 수 있어요. 둘째, 중금속 오염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기농이나 중금속 검사를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죠. 셋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김을 먹을 때는 다양한 채소, 과일, 곡물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김밥을 만들 때 참치 대신 아보카도나 당근 같은 채소를 넣으면 요오드 섭취를 줄이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김을 저장하고 준비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김은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습기가 닿으면 쉽게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을 먹기 전에 살짝 구워서 먹으면 바삭한 식감과 함께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리거나 팬에 살짝 구우면 훨씬 맛있어지죠. 또 김을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김밥이나 초밥 외에도 김을 잘게 부숴서 샐러드에 뿌리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감칠맛을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된장국에 김을 살짝 넣으면 맛이 한층 깊어지죠. 또 김을 간식으로 먹을 때는 다른 짭짤한 간식과 함께 먹지 말고 단독으로 즐기는 게 좋아요. 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도 풀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김은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종류마다 영양 성분이 달라요. 노리는 요오드가 적어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안전하고, 갈색 해조류인 켈프는 요오드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김을 먹으면 몸이 디톡스 된다고 믿지만 김은 섬유질이 많아 소화를 돕는 정도지 마법 같은 디톡스 음식은 아니에요. 또 김을 많이 먹으면 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김은 칼슘이 있지만 과도한 요오드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해요. 흥미로운 미신 하나는 김을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김의 풍부한 미네랄이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김에 포함된 요오드와 아연이 모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김은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이에요. 김은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김 자체가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마법의 식품은 아니에요. 오히려 김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할 수 있어 체중계 숫자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도 있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김만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50대에서 70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한 조언이에요. 이 나이대는 갑상선 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 관절염이나 치매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김을 먹을 때는 적당히,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 김을 먹고 속이 불편하거나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섭취량을 줄이고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갑상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김을 먹을 때 염증을 줄이는 음식, 생강이나 강황을 함께 드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뇌 건강에 좋은 음식, 견과류나 녹색잎 채소를 식단에 추가하면 좋아요. 김을 먹는 방법 외에도 전반적인 식습관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과도한 소금 섭취를 피하면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는 관절염과 치매 예방에 큰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김이 모두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은 우리가 먹는 김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참김, 돌김, 방사무늬김 등이 있죠. 참김은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특징이에요. 김밥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죠. 돌김은 참김보다 두꺼워서 씹는 맛이 좋고 향이 진해요. 주로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된답니다. 방사무늬김은 이름 그대로 김에 방사무늬가 있는 품종인데 맛이 좋아 최근 인기가 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김을 선택할 때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시장에서 김을 살 때는 포장지를 확인해서 유기농이나 중금속 검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색깔이 선명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김은 품질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또 김을 오래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만약 김을 대량으로 샀다면 작은 포장으로 나눠서 보관하면 더 편리하죠. 김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해산물, 우유, 요오드 첨가 식품과 함께 먹으면 요오드 과다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암,
관절염, 치매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 예방에 중요하죠. 김을 하루 한두 장으로 제한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면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